당신에겐 식구가 있나요? 식구라는 두 글자 속에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이어온 삶의 철학과 애틋한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서구의 패밀리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예와 가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동의 거주와 소유를 강조하는 공간적 제도적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의 가족이나 중국의 일가 역시 한 지붕 아래 모인 무리라는 조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 식구는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먹을 시계, 입국, 즉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족은 단순히 피를 나눈 혈연 집단을 넘어 같은 솥에서 지은 따뜻한 밥을 나누며 생존과 정서를 공유하는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남에게 아내와 자식을 소개할 때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변에는 우리는 운명적으로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깊은 유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네 안방 아랫목에는 늘 이불에 폭 쌓인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위해 혹은 공부하다 밤늦게 돌아오는 자식을 위해 어머니가 정성껏 묻어둔 온기였습니다. 그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가족의 사랑이 응축된 온도계였습니다. 오늘날 그 아랫목의 자리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하여 24시간 언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기다림의 미학은 사라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각자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는 개별 식사의 시대. 이제 밥은 함께 나누는 축제가 아니라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해치워야 하는 생존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혜성 박사가 6남매를 모두 세계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낸 비결로 꼽은 것은 거창한 과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한다 는 철칙이었습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예절을 익히는 가장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출근 시간과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 어긋나고 저녁에는 학원 뺑뺑이와 야근에 치여 얼굴 한번 마주치기 힘듭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며칠 동안 포스트잇 쪽지로만 대화하는 가족 동거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밥상머리가 사라지자 대화가 끊겼고 대화가 끊기자 서로를 이해할 마음의 여유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현대의 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안에서는 자녀들과 소통의 벽에 가로막힌 가장들은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갑니다. 늦은 밤 귀가했을 때 반겨주는 이 하나 없이 어두운 거실을 지키는 것은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뿐입니다. 자녀들은 제 방 문을 닫아 걸고 컴퓨터나 게임에 몰두하며 아버지가 들어와도 건성으로 인사를 건네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느냐? 는 자식의 무심한 투정은 가장의 심장에 피멍을 들게 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 애완견의 재롱에 몰두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식구라는 개념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목격합니다. 우리에겐 이제 고향집이나 생가라는 개념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 산후조리원에서 길러지며 돌잔치와 생일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치릅니다.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칠순잔치는 호텔에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마저 차가운 병원 병실에서 맞이합니다. 조상의 숨결이 배어있고 부모의 채취가 묻어나는 집은 사라졌습니다. 집은 이제 정서적 안식처가 아닌 몇 평인가 혹은 얼마인가로 환산되는 부동산 자산일 뿐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잔치와 슬픔이 모두 집 밖으로 밀려나면서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쌓일 공간적 기반마저 상실되었습니다. 가족의 해체는 결국 식구의 소멸과 집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식구의 의미를 복원해야 합니다. 메뉴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고 눈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계나 잔소리가 아닌 오늘 하루 어땠니? 라는 따뜻한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식구란 비바람치는 밤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서로를 기다려주던 그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늦게 들어온 가족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겐 절실합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분가하기 전까지 함께 지지고 볶으며 한솥밥을 먹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입니다.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자. 는 그 소박한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는 오늘 따뜻한 식구가 있습니까? 식구, 그 따뜻한 이름을 다시 부르다. 식구란 개념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야 할 터인데 오늘날 진정 옛날과 같은 가족애를 느끼며 살아가는 식구란 게 있기는 할까?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우리의 단어 식구가 그립고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다.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왔다. 즉,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은 일가, 일본은 가족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즉,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왔다. 같이 밥 먹는 입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나 자식을 소개할 때도 우리 식구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한 집에 살아도 한 상의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를 할 기회가 없다면 엄밀히 말해서 핏줄이기는 해도 식구랄 수는 없다. 최근 한국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가족 간의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풍조가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몇 년 전 뉴스에 나온 고된 이민 생활 속에서도 6남매를 모두 예일대와 하버드대에 보내 미국 최고 엘리트로 키운 전혜성 여사도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가족이 함께 했다며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즘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식구가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밥상머리뿐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온 식구가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출근 시간, 자식의 등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 각자 일어나자마자 허둥지둥 밥 먹는 둥마는 둥 또는 우유 한 잔 서서 마시고 나가기 일쑤고 저녁 귀가 시간도 각자 달라 저녁 식사를 한식하게 하기는커녕 언제 귀가했는지 서로 모르고 각자 방에서 잠자기 바쁘다. 이런 일상의 연속이니 밥상머리 교육은 고사하고 어떤 때는 며칠간 얼굴 못 볼 때도 허다하다.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이 늦게 귀가하는 식구를 위해 아랫목이나 장동의 이불 속에 밥을 묻어 두곤 했다. 밥의 온도는 곧 사랑의 온도였다. 자식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는 뜨끈한 국과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다. 그러나 요즘은 전기밥솥이 그 자리에 대신 놓여 있고 라면 등 몸에 좋지 않는 인스턴트 제품이 집집마다 있어 필요할 때면 밤중에라도 각자 알아서 처리하게끔 배려되어 있다. 요즘 밤늦게 들어와 아내에게 밥상 차리라고 했다간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어딜 돌아다녔느냐고 핀잔 듣기 십상이고 부엌에 라면 있으니 끓여 먹으라고 한다. 느닷없이 소낙비 오는 밤 버스 정류장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언제 올 줄도 모르는 식구를 기다리는 그 많은 모습을 요사이는 왜 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요즘 주부들의 태반이 나름대로 직장과 할 일을 갖고 있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도 현실은 그렇다. 자식이 뭐 좀 해달라는데 해주지 못했을 때는 고개 숙인 부모를 향해 자식은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따지고 들 때도 있다. 옛날에는 아내와 자식이 가장의 위압적인 언사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요즘은 가족들이 던지는 무심한 투정 한마디에 가장은 속마음에 피멍이 들 때가 있다. 단지 자기 소치인 양 말하지 않고 지낼 뿐이다. 누가 말했던가? 오늘날 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버지는 직업 형편상 귀가하는 시간이 대체로 늦다. 그래서 식구들이 가장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자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 아이들이 깨어있더라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제 방에서 건성으로 인사만 건넨다. 그러니 밥상머리 교육이나 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나아가 얼굴은 자주 못 보더라도 서로 각자의 시간과 생활은 간섭이나 침범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찬바람 불듯 집안 분위기를 냉각시킨다. 평소 눈길 한 번 준 일 없던 애완견만이 한밤중에 쓸쓸히 반갑게 맞아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품 안에 자식 대하듯 애완견 재롱에 푹 빠진 가장을 보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온다. 한 집에 살지만 잠만 집에서 자는 동거인에 불과해진 오늘날 한국 가족의 현실이 서글퍼진다.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는 생각나는 것이 없다. 주소 뭐뭐뭐번지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돌잔치, 생일잔치 모두 다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갖는다. 그러다가 회갑, 칠순잔치도 집 밖에서 하며 죽을 때도 병원에서 죽는다. 이러고 보니 생가가 없다. 전부 다 집 밖이다. 조상과 부모의 채취가 어려있고 나의 첫 울음소리를 내품었던 집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생가,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요즘 가족잔치는 집에서 손수작만 하고 따뜻한 정이 오고 갔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집 대신 외부의 음식점이나 호텔로 손님을 초대하는 사실상 체면 흥행 이벤트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보면 가족과 가정의 해체는 결국 식구의 소멸과 지배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와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자식이 결혼으로 분가하기까지는 가급적 한 집에서 식구들과 지지고 볶는 생활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식구이며 삶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요즘 우리에겐 식구란 게 있는가? 과연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